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10시에 잘 때도 많아요. 저의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 게 한 12억 정도, 인플루언서 자체 사이트에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한 18억 정도. 공동구매는 한 번 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메일을 보내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근데 사실 너무 별게 없어서 괜찮나요? 무자본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저도 지금 육아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맘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직장인분들도 하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공동구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골프장에 일을 하면서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러세요? 네. 오, 집 되게 좋아 보여요. 우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 깔끔하게. 근데 아기 있는 집 보통 깔끔하게 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청소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표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티 많이 나나요? 지금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대표님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하고 있고 21개월 딸을 둔 아빠 유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동구매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공동구매를 하기 전에는 슈퍼바이저로 업무를 했었고요. 슈퍼바이저로 하면서 전국 팔도를 이제 다 돌아다녔어요. 토요일날 이제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이제 10만 원씩 주는 거였거든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막 타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일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제 통장에 받는 돈은 이제 180에서 2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대부분 업체들이 다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사업을 한번 해보자. 점주님들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데, 자본 없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기준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았어요. 저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던 건 구매 대행이었어요. 첫 달 만에 이제 순수익이 3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만 했어요. 많이 벌 때 막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품절 상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뭐 한 달 걸리는 경우도 많았고 2달 반까지도 막 걸렸었거든요. 이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상품 언제 와요?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구매 대행이 힘든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손님들은 오래 기다려서 제품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그 CS로 이제 달래드려야 되고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중국에 택배비가 비용이 또 비싸요. 초기 불량들이 너무 쌓여서 나중에는 방 한 칸이 거의 창고였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구매 대행으로 번 돈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와이프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아이에게 집중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자. 찾다 보니까 공동구매 중개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인플루언서가 팔면 당연히 더 많이 판매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공동구매 중개 저한테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앞방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 작업실이 침대 옆입니다. 와, 완전 바로 출근할 수 있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곧 추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제안서를 넣는 거는 한 달 정도 뒤에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없을 때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동구매 아이템을 찾아서 소싱을 하시면 돼요. 공동구매 어디서 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뭐 공동구매를 홍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도 이제 공동구매를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인데, 공동구매를 이제 진행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한우 사골곰탕도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이템을 선정할 때 공동구매로 어떤 아이템을 판매를 해야 되지? 막막하잖아요. 왜냐면 카테고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하더라도 야, 이런 아이템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먼저 벤치마킹으로 어떤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고, 이 아이템은 또 반응이 어떤지 뭐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은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아이템을 소싱을 하고 나면 제안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유튜버 DB를 어디서 얻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생각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유튜브에서 직접 찾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에만 아마
지식이 많겠죠. 그 외의 영역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직접 검색하는 거 말고 유튜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소셜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소셜러스라는 사이트는 이제 뭐 유튜버를 분석해 주기도 하고 채널을 거래하는 사이트예요. 유튜브 채널 순위 분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도 볼 수 있고 구독자 수도 제가 선정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이제 DB가 있으니까 이 분들을 토대로 제가 찾는 거예요. 유튜버가 누가 있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마우스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중에서 광고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보시면 이메일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분의 DB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DB가 뭐예요? DB라는 게 이제 정보죠. 그러니까 유튜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버가 당연히 연락처를 공개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으면 거의 다 됐어요. 확보한 이메일을 바탕으로 이제 제안서를 보낼 건데 저는 이제 이미 보내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만 수정을 한 후에 이메일을 보내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근데 사실 너무 별게 없어서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너무 별게 없어요. 아, 공동구매 중개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아이템을 소싱하고 유튜버 DB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 중개라고 하셨는데 아이템 소싱을 하고 업체도 잘 봐야 하지 않나요? 그쵸. 어떤 아이템을 소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따라하기 전략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템을 선택할 때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판매를 한다던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IT 유튜버인데 이메일을 보니까 제안서가 2개가 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LG 그램 노트북이고 하나는 이름 모르는 중국 브랜드예요. 똑같은 노트북인데 근데 성능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름 있는 노트북 선택하겠죠. 물론 가격이 갭이 크다면 당연히 중국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갭이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분들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굳이 좀 더 사람들한테 가성비 모델이에요 추천드립니다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를 자신감 있게 광고하고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신뢰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기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있나요? 대목이나 이제 뭐 시즌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을 놓치고 나면 이제 판매를 못 하거든요. 이때는 한 2달 혹은 정말 빠르면 뭐 3달, 4달 전에 컨택을 하는 거죠. 문의 메일 남기고 한다 하셨잖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하시나요? 제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등원시키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요. 아이가 하원하고 나면 온전히 아빠의 시간이에요. 놀아주고 밥 때 되면 밥 주고 씻기고 재우거든요. 컨디션이 좀 괜찮다.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요. 좀 오늘 힘들다 이러면 그냥 잡니다. 제가 보통 10시에 잘 때도 많아요. 거의 새나라의 어린이에요. 근데 되게 자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아 그럼요. 애기 너무 이쁜데요. 근데 그 정도만 일해서 수익이 나나요? 네, 저는 이제 이미 쌓아 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만 진행해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세요?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 게 한 12억 정도 매출을 만들었고 유튜버, 인플루언서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한 거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돼요. 한 18억 정도. 와, 18억이면 진짜 많이 번 거 아니에요? 많이 벌었죠. 18억 중에서 중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마진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작년 기준으로는 3억 정도 수익을 오. 얻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매출을 판매를 했고 수익으로는 아마 1억 한 3,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와, 진짜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인증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제 거에서 판매한 내역들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왜 스마트 스토어에서 공개를 하실까요? 아무래도 매출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업체 링크라고 하면 제가 섭외해 왔는데 자신감 없어 보이게 계속 판매되고 있나요? 잘 판매됐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지금 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인증을 해드릴게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총 3개가 있어요. 작년 거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9억 4천만 원 정도. 9억 4천이요? 두 번째 사이트를 보면 6,3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어요. 오. 마지막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천 정도 이제 매출이 났어요. 매출 꾸준히
대표님 잘 나시네요.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끝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올해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이 있으니까 올해 매출까지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3억 6,100만 원 정도 오. 매출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는 9,980만 원, 마지막으로는 한 3억 9천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진짜 매출 잘 나네요. 감사하죠. 예. 매출 잘 나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약간 매출이 잘 나오는 꿀팁을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건데 S급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섭외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구매 중개 사업에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구매는 한 번 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인스타에서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뭐 공동구매 22회차, 뭐 19회차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공동구매가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진행을 할 수만 있다면 꼭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으로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계속 섭외를 하면서 수익을 점점 누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30회차를 했는데 이제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공동구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섭외해서 그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미 나와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업체보다는 저와 진행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대표님께서는 슈퍼바이저 업무도 하셨고 구매 대행도 하셨으면서 이쪽까지 온 거잖아요. 관련된 것들을 했다 보니까 처음부터 혹시 잘 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023년 1월 말부터 이제 독학으로 시작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23년 3월에 4만 유튜버와 10만 유튜버와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엄청 기대감이 컸어요. 1%만 구매해도 최소 400명, 1000명이다,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진행을 했는데 매출이 2,20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순수익이 300만 원이었어요. 이럴 거면 그냥 구매 대행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69만 유튜버가 제 제안서를 보고 관심이 있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박이다. 나 이제 그래도 여기서 진행한 데이터가 2,200만 원이니까 이분이랑 하면 나 이제 억대 매출 한 달 만에 찍어보겠구나 막 엄청 들떠 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주문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유입수를 볼 수 있는데 유입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매출 30만 원으로 끝이 났어요. 그 정도면 69만 원이라도 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내 순수익을 69만 원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때 정말 좌절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 이거 안 되는 사업인가, 포기할까, 다시 구매 대행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확실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속 해봤자 어차피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검토해보자. 하나둘씩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템 소싱에 있어서는 마진이 안 남거나 인지도가 없거나,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섭외할 때 어떤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2023년 6월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달이거든요. 왜요? 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하면서 골프장 일을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에 계속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아 뭐야 이렇게 봤는데, 저의 잠을 깨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주문 알림이었던 거예요. 주문 알림이 100몇 개가 들어와 있고 와. 고객 문의랑 상품 문의가 막 10몇 개씩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주문이 왜 들어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오후 11시에 유튜버분이 공동구매를 할 거다, 영상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한 20개 30개 뭐 한 5일 동안 그렇게 들어오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시작하자마자 주문수가 계속 올라가는 건 거예요. 그때서야 아차, 빨리 상품 문의랑 고객 문의 답변을 달아야겠다. 피드백이 빠를수록 구매할 확률이 또 올라갈 테니까요. 빠르게 답변을 했죠. 답변을 다 하는데도 고객 문의랑 상품 문의가 쌓여요. 이거 막 다 처리하고 내 사이트를 눌러볼 때마다 또 주문수도 계속 올라가요. 이거 끝나고 나서 와이프랑 진짜 막 부둥켜 안고 막 소리 질렀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이제 일 처리를 끝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너무 설레서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새로 고치면 계속 눌러볼 때마다 주문수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막 1초에 한 번씩 눌러보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이제 매출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와, 진짜 많이 버셨네요.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다고 했던 게, 제가 그렇게 성공을 해본 게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 분을 시작으로 2023년 6월에 총 매출로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발생시켰고, 제 순수익으로는 2,7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와, 너무 짜릿하죠. 쭉 성장세 아니신가요? 쭉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전화 오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물건을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하는 거지만 연락이 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힘들지 않으신가요? 구매 대행 때는
만약에 10통의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일단 7통 정도는 거의 악성 고객에 가까웠어요. 그분이 악성 고객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악성으로 만든 거죠. 배송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구매와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을 때 자기 자녀한테 줘도 되느냐, 이런 구매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 구독자잖아요. 네. 그분도 구매를 함으로써 이미지가 손상될 만한 짓을 안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성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공동 구매 중개를 할 때 꼭 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거나 이제 피해야 할 게 있나요? 이거를 체크하지 못할 것 같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잘 몰랐던 것들. 저도 손해를 봤었던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부가세라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 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그럴 때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럼 22만 원 내진 않잖아요. 아이템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유튜버한테 광고비를 말씀드릴 때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고 명시를 해야 돼요. 매출의 25%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광고가 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은 2,5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산 드릴 건데 세금 계산서 발행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제가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2,500만 원에 10%면은 250만 원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제가 부가세 포함 5글자를 빼먹어서 25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꼭 확인하고 명시하셔야 된다는 점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가 하느냐. 저도 공부만 해봤지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만이랑 이제 10만 유튜버 분이랑 처음 공동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실 20만 유튜버랑 컨택이 됐었어요. 제가 정산 드리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유튜버 분이 저는 지금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업체가 해줬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발행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경험이 없잖아요. 반대로 말했나? 어떡하지? 막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버버버버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설명한 게 맞았어요. 아마 뭐 판매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겠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유튜버님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에 무산됐는데 저랑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초보티가 너무 많이 났겠죠. 반대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시네요. 그럼 대표님 계속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복싱 가야 돼요. 복싱 하세요? 혼자서 일을 하면은 계속 책상에만 앉아있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운동량도 없거든요. 계속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져요. 육아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복싱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비하고 나가면서 그러면 인터뷰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사실 양말만 챙겨가면 되거든요. 다른 거는 그래요? 이제 다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저도 2023년 1월 말에 독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초보자분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모자보온이라고 하셨는데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만약에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업자를 만드는 비용은 필요해요. 아마 10만 원 미만일 거고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링크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발생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제품 업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지만 제 사이트에서 판매를 했을 때 업체에서 먼저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무자본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업체에서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업체 링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협상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처음에 아이템 협상을 할 때 얼마나 떨었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좀 과장이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좀 캐치를 할 수 있죠. 이제 실력이 이렇게 쌓이는 거네요. 실력이라기보다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육아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만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직장인 분들도 하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공동구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골프장에 일을 하면서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크게 바뀌는 시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도 있었어요. 저의 2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실 주도적으로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나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를 배우거나 시도하지는 않았었어요. 인생은 경험이다 라는 말을 핑계 삼아 택배, 이사, 무대 설치, 행사, 단기 알바들을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번 돈으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뭐 PC방을 갔거나 술을 먹거나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았죠. 그러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타입이거든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독설도 있었지만 꼭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해줬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정말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듣는 말인데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완전 달라졌다고. 네. 손님만의 목표는 또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공동구매 중개를 좀 더 키우는 게 당연히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인플루언서나 이제 유튜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만의 판매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나만의 판매 채널을 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촬영 소감이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 인터뷰를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떠시던데. 티가 안 났어요. 혼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요 이러면서 너무 많이 떨었는데 그래도 이제 PD님 덕분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수입이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이프가 저에게 많이 해줬던 말로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줘요. 혹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면 혹은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하시는 게, 그리고 무자본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편이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셔서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중개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빅셀러를 어떻게 섭외하는가입니다.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영향력 있고 정말 잘 판매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를 섭외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 구독자 수가 비슷해도 어떤 분은 매출이 잘 나오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매출이 안 나와요. 그분들의 영향력일 수도 있거든요. S급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섭외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